자, 그러면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비동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AJAX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 AJAX라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이 언싱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 기술입니다. 자, 이것을 좀 풀었으면 언싱크로노스, 즉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AND XML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말은 자바스크립트와 XML, 요즘에는 이 제이슨도 이용하더라고요. 두 개를 활용해서 서버와 비동기적으로 통신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제가 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렇게 리퀘스트라는 것을 하잖아요. 어떠한 정보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는 그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브라우저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리스폰스, 응답을 하죠. 그죠? 자, 근데 여태까지의 통신 방식은 동기적 통신 방식입니다. 동기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기적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비동기 함수는 이벤트 루프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동기 통신 방식,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동기 통신 방식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배울 AJAX라는 비동기 통신 방식은 이 이벤트 루프가 처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적 통신 방식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자바스크립트가 쭉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서버랑 통신하는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즉 브라우저가 어떤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우스를 어디 태그에 올린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서버랑 지금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자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다음에 통신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비동기적 통신 방식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엔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루프라는 애가 브라우저 뒤쪽에서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백단에서 서버랑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때 동안 이벤트 루프가 서버랑 통신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하고 싶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벤트 루프가 하는 비동기적 통신도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브라우저가 이게 지금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건지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전혀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클라이언트에서만 다른 로직을 써서 통신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비동기 통신 방식도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와 같은 똑같은 통신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즉 똑같은 통신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AJAX라는 비동기 통신 방식의 장점이 무엇이냐? 장점은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통신하는 동안 사용자는,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현재 되게 프리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끊김없이 즉 렉이 없다고 그러죠. 보통 렉 없이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동기적 통신을 하는 동안, 그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원래 멈춰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AJAX라는 것은 이벤트 루프가 뒤쪽에서 숨어서 서버랑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아주 프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끊김없이 브라우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웹서핑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각 페이지마다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increpass.com.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죠? 교육센터 소개에서 인사말을 클릭했습니다. 자, 요 화면과 그죠? 연역을 클릭했어요. 요 화면은 단지 이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버로부터 실제로 받은 데이터는요, 이 전체 페이지를 두 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을 우리가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연역을 요청했으면 가운데 부분만 사실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가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요 전체 소스라는 겁니다. 이 부가적인 소스, 서브 메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또 서브 메뉴, 그리고 위에 있는 메인 메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비동기 통신 방식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조금 가져와서, 즉 이 부분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이 부분을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라든지 이런 밑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푸터 같은 것들은 사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서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URL 창에서 새로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버랑 뒤쪽에서 이벤트 루프가 숨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정보만 바꿔치기 해놓는 거죠. 이게 바로 비동기 통신 AJAX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 X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고요. 이 XML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즉 서버에서는 이 XML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요. 브라우저에 보내면 브라우저는 이 XML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XML 문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요, 이 JSON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 JSON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것은 좀 더 뒤에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비동기 통신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해봐야 되니까 이클립스로 갑니다. 자, 어제까지 했던 예제들은 다 꺼주시고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New HTML 파일 한 다음에 main.html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자, 먼저 바디 부분을 정의할 건데요. 바디 부분은 일단 h1 태그가 하나 있어요. h1 태그에 id를 하나 줄 건데 이때 headlin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현재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써줍니다. 자, 밑에서 input 태그를 하나 선언할 건데 타입은 버튼, value는 동기식 통신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onClick은 여기서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적겠습니다. location.href는 하신 다음에 싱글 쿼테이션 하시고요. sync.do sync.do로 이동을 하겠다, 페이지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r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밑에서 또 input 태그 하나 또 정의합니다. 타입은 버튼, value는 비동기식 통신, onClick은요 async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location.href에 sync.do라고 해가지고 서버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sync.do에 해당하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비동기식 통신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async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동기식 통신 확인하고 비동기식 통신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기식 통신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했던 거긴 한데 그냥 한 번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리소스에서 소스에서 서블릿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서블릿 만들면서 패키지는 서블릿, 자, 클래스 네임은 sync 서블릿이라고 지어주세요. 넥스트 하시고요. URL 매핑을 에딧 하신 다음에 이것을 sync.do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똑같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OK 하시고 넥스트, 두 포스트 두 개 빼시고 서비스, 그리고 네, 컨스트럭터 빼주세요. 피니시 하시고요. 자, 우리 서비스 안에서 리스폰스네요. 리스폰스.set content type이라는 함수 오랜만에 쓰죠. 이때 텍스트 html 그리고 세미콜론 캐릭터 셋을 자르셋은 utf-8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따로 파일을 보낸다거나 어떤 JSP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전에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텍스트 반환해 주도록 할게요. response.get write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제 우리가 write 할 수 있는 그 객체가 반환이 되죠. 여기서 .wri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동기식 통신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되게 간단한 서블릿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메인에서 run as run the server next finish. 자, 그럼 여기서 동기식 통신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sync.do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서 sync.do라는 요청을 받는 서블릿이 이런 데이터를 리스폰스 해준 거죠. 응답해 준 겁니다.